차기 검찰총장의 자리에 최종적으로 누가 앉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쩌면 마지막 검찰총장을 누가 장식할까요?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에서 이른바 수사 방해 논란에 휩싸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일까요? 아니면 의외로 임은정 검사일까요? 중요한 뉴스입니다. 톱뉴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목을 이성윤, 임은정,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때 연속으로 좌천된 인물입니다. 자, 먼저 차기 검찰총장, 대통령의 고민, 청와대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검찰총장이 이렇게나 오래 없어도 되는 자리였습니까?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공석이라는 것이 증문에 가깝습니다. 역시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검찰총장은커녕 검사도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자, 법무부가 선정한 명단, 이 명단 중에서 한 명이 최종 검찰총장으로 선정이 될 텐데요. 그 명단 공개하겠습니다. 자, 물론 후보 추천위가 고민해야 할 단계도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더 소수의 이름으로 좁혀집니다. 어제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에 국민들이 청구했다라며 10명의 후보 명단을 최종 전달했습니다. 그 명단엔 이성윤 중앙지검장,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조남관 대검차장,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군 포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출금 수사 무마 의혹,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피의자 신분이고요. 검증 보고서에는 범죄 경력이 조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A법조인, 피의자는 범죄 수사 경력 조회에서 수사 중이라고 뜨는데 법무부가 보고서에 조회 중이라고 적은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수사 중과 조회 중의 차이. 이 지검장 수사 받는 걸 온 국민이 다 아는데 후보군에 넣으려고 무리수를 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자 외부의 전문위원들에게 자문회의를 받겠다라며 자문회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일각에서 시간 끌기가 아니냐, 검찰총장 천거를 위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은정 검사도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후보 추천위에 제공한 명단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뿐 아니라 한동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때 좌천에 좌천을 겪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었고 조국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었던 임은정 검사도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 추천위에 한동훈, 임은정 이 두 사람의 명단도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법무부 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됐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이란 기준을 충족했기에 임은정, 한동훈을 넣었다. 법조계에선 하지만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 때문에 물타기 차원에서 한동훈을 넣은 것 아니냐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현재 스코어는 이런데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이 명단 안에서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명단이 아닌 사람에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고. 적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 후보 추천위가 이 중에서 몇 명을 추립니까? 통상. 3명을 추리죠. 이 중에서 3명. 그렇죠. 지금 법무부가 10명, 여명 이상, 한 15명 안팎 정도를 좀 추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법무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추천을 받은 겁니다. 국민들은 법적 영역 15년 이상이면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나 서면으로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거자들을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다음에 법무부가 검증을 한 다음에 명단을 올리는데 사실 15명 안팎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올린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뿐이 아니라 보는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 이문정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검사장이나 이문정 검사 등을 포함시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도 나오고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무부가 검증을 해서 검증 자료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올리게 돼 있는데 검증 자료에 보니까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분명하게 피의자 신분이죠.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옛날 2019년도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마했다. 이래서 직권남용으로 피의자 신분인데 범죄란에는 당연히 그럼 수사 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사 중이 아니라 조회 중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2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열립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죠. 예. 만약에 29일 이전에 내일이죠. 28일 열린다고 그래서 열린다면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기소를 하는 게 맞다,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나면 아마도 29일 추천위원회에 올리는 게 참 부담스러울 테고 추천위에서도 명단 3명을 이제 법무부에 제청을 올리는데 3명에 포함되기 참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내일 만약에 수사심의를 열려면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대검에서 수사심을 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29일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 줄여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검찰총장은커녕 검사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성윤은 검찰총장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검찰총장은커녕 검사도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아직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고 이성윤 검찰총장 만들기를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들은 이제는 완전히 대통령과 민주당을 버릴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추어서 임명하면 문 대통령 퇴임 후에는 검찰총장도 함께 물러나라는 말입니까? 야당에서는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사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야당의 비대위원 나오셨잖아요. 예. 최근에 국민들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들은 뉴스는 그거예요. 으슥한 골목길에서 남이 운전해온 전관 변호사로 알려진 분이 운전해온 BMW 차량에 탑승을 해서 공수처장이 내준 1호차 관용차로 환승을 해서 비밀리에 들어가서 공수처장을 만났지만 다 들통난. 네. 이게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에스코트 소환 조사,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 차량을 타고 갔던 차도 본인의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날 바로 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을 대변하고 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 이 자리에 계신 뭐하는 짓이냐고 굉장히 강하게 질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뭐하는 짓을 했던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하고 천거하게 되는 일이 과연 온당하고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보실 텐데요. 지금 과거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의 기준대로 하게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합니다. 그리고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위원회를 회부하게 되죠.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보여주고 있는 많은 혐의들 그리고 조사받고 있는 내용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이럴 때야말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돼서 관련된 일들에 대해
실질적인 이성윤 지검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관련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매우 온당하고 합리적이고 마땅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각종 보도되고 있는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이 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사를 꼽고 있더군요. 조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뿐 아니라 성일종 의원이 했던 발언들이 잠깐 소개가 됐는데, 임기를 얘기하게 됩니다. 검찰청 법에 따라서 임기 2년이 보장되는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채 1년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라도 1년의 기간 동안 전 정권이 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를 방탄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성윤 지검장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시키려는 건 아니야? 이런 의구심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의심이죠.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방식 속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민심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어떤 인사를 검찰총장에 앉히는 것이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는데 박수현 홍보스토 위원장님, 야당의 이 논평 속에서 박 위원장님의 발언이 나왔어요. 지난주 이 자리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향해서 뭐 하는 짓이냐,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강력한 돌직구를 알려주셨는데, 검찰총장 되시는 거예요? 저는 검찰총장이 될 자격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다만 그 자격에 흠결이 있다면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런 혐의, 그런 것은 이성윤 지검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이 아니라고 보고요. 유일한 흠결의 기준이 있다면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다른 차를 타고 와가지고 또 관용차를 이용한 그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흠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도 판단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여기서 이제 성일종 비대위원님이나 김병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떤 언론에 보니까 청와대와 정권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을 뽑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국정 철학을 해석했던데, 대통령은 그런 국정 철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늘 추운 갈등 시기에도 두 분에게 부탁하셨던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는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조직 문화의 개선, 이런 것들을 늘 부탁했어요. 그 인내를 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코드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머지 검찰 개혁을 완수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소명이자 대통령의 요청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와 코드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검찰총장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것은 국민추천위원회가 한 것이지 법무부가 또 후보추천위원회에 해가지고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게 구성이 돼 있고 저도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네. 예. 자, 환승과 관련된 행동에는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검찰총장 자격이 있다라는 박수영 위원장의 최종 의견이었습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자격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흠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격은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은 흠결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정 검사도 총장 추천 심의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문정 검사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 가족은 대검 특수부를 총동원해서 37일간 70곳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반면에 공문서를 위조한 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 정의를 왜곡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님께서 검찰의 사건이 접수되는 걸 이거는 파서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수사에서 파서 죽여버리면 되는 거고, 검찰에서 자기 사건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수사를 안 하고 수사를 안 해서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 들으셨던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인물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문정 검사, 이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 윤 총장에게 뭔가 좀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네네. 이문정 연구관이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고 저는 움찔했는데, 움찔했어요? 그 이유가 보통은 검찰총장을 검사장급 중에서 선별을 하기 때문이에요.
찾아봤더니 검찰청법상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이면 검찰총장에 임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특히나 임은정 연구관의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동료들보다 승진이 늦어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보신 것처럼 다소 강한 발언과 행보를 해왔는데 이 점이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명단에 포함된 것 자체를 크게 의아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한동훈 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이미 검사장급인데다가 그동안의 수사 경력에 비춰봐 충분히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다만 추천이 9명 위원으로 구성되고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존중해 대통령에 제청을 해야 하는데 어떤 단계가 됐든 본인이 검찰총장에 최종 임명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인사 검증을 위한 동의는 이미 철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예, 인사 검증을 위한 동의는 이미 철회한 상황이라 그 이후에 추천위에서 아예 후보군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어차피 검찰총장은 이성윤 지검장으로 내정돼 있는데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정확한 내막은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찰총장 후보자 이름에 오를 만한 인물이기는 합니다. 네, 박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듯이 임은정, 한동훈, 그리고 이성윤, 그리고 김호수 등등 명단 중에서 한 명이 검찰총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때 세간의 분석으로는 한동훈 검사장이 좌천에 좌천을 당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임의 수사에 협조를 좀 하고 네. 진상을 좀 밝히는 네. 것이 본인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네, 않나. 그럼 시간이 이제 더 수사에 대해서 웬만큼 아는 분이 오히려 이건 과학 수사잖아요.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 곧 네. 힘이고 무기일 텐데 네. 그걸 가장 잘 아는 분이 스스로의 그러한 억울함이 있으면 그걸 벗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한동훈 검사장, 이재명 기자, 이성윤 후보, 한동훈 후보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뭐냐면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하는 수사팀에서는 불기소를 해야 한다라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수차례 결재를 요청했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한동훈 불기소 결재를 수차례 미뤄왔고 마지막에는 과학수사기법 운운하면서 아직까지 결재를 안 해주고 있다는 게 최근 뉴스였던 것 같은데 뭔 얘기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에 지금 범죄 경력을 올렸다 그러면 그야말로 수사 중이 되겠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신분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여러 차례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보고를 했지만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승인하고 있지 않아서 결재를 하지 않아서 계속 지금도 여전히 이제 신라진 취재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인 상황일 거로 보이는데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가 국민이 천거한다고 다 올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법무부가 검증을 해서 그 다음에 추천에 올립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추천위원회 후보로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좀 구색 맞추기 식으로 다 넣은 것 아니냐. 우리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많은 사람들을 추천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 그런 명목을 삼기 위해서 넣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과연 앞으로 지금 이제 내일 모레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데 전 한 가지 전 한 가지 좀 걱정되는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박범계 장관이 국정 철학의 상관성을 얘기하는 게 국정 철학이 대통령 국정 철학이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이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검찰권 남용하지 않는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추천위원회에 포함된 인사를 봐도 추천위원장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결국은 굉장히 조국 사태 때 윤석열 총장과 굉장히 갈등을 빚었던 인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또 비당연직 추천위원으로 추천된 인물 중에 한 명이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징계할 때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인물입니다. 과연 추천위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후보자들을 검증할지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보다시피 지난해 추윤 갈등 속에서 대통령은 물론 중립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침묵
하면서 상황도 지켜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을 통해서 여러 차례 증명됐던 사실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봉계 장관이 여전히 추천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공정한 인사라고 보기 좀 어려운 인사들을 추천위원장, 추천위원회 한 것 자체가 과연 이번 심사에서 공정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 국정 철학대로 권력으로 독립돼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는 인물을 추천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면서 이게 뉴스가 되는 것, 기사가 되는 것, 하나의 이야기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뉴스들이 많은데 사실 오늘 지금 이 뉴스는 한 장의 명단, 한 장의 심사위원 명단에 누구누가 포함되어 있더라. 이 한 장짜리 뉴스 안에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얘기를 꺼집어내면 명단에 올라있는 이성윤과 한동훈, 이 두 후보의 연결고리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 종결을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러면서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해서 아이폰 번호를 자백하지 않아도 해제할 수 있을 때까지 불기소 처분을 미루겠다라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말했던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이 한 장의 명단에 숨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불러볼까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마지막 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여러분 건강하고 번성하십시오. 27년 검사 생활 끝에 마지막 퇴근길인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저도 27년 공직생활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후임 과연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이 포함된 차기 대권 후보 지지도가 또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적합도 추이죠. 자, 33.7, 31.2, 27.1, 24.1.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순서가? 회색과 까만색의 차이가 뭐죠? 앞에가 16일에서 17일에 조사된 거고, 뒤에가 23일에서 24일에 조사된 겁니다. 색깔이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윤석열 총장, 앞선 조사에서 33.7,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31.2, 그리고 이재명 지사, 앞선 조사 27.1, 이번 조사 24.1, 이낙연 전 대표는 11, 홍준표 3.7, 5.6, 안철수 3.7, 4.9. 뭐 여전히 2강 구도의 차기 대선 후보 균형, 대선 후보 지지율 추세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